하루 만에 배송된다고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전 세계가 한국의 택배 시스템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의 고대근동학과에 재학 중인 세인트예요. 최근에 영국 교환학생 제시카가 놀란 눈으로 물었던 게 생각나네요. 본국에서는 일주일 이상 기다리는 게 당연했던 배송이 한국에서는 하루도 채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믿기지 않았나 봐요. 외국의 택배 시스템은 대부분 매우 느리고 불편하다고 해요. 미국의 경우 아마존 프라임 같은 특별 서비스가 아니면 보통 5에서 7일이 걸리고 유럽은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대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11월 말에 주문했는데 12월 24일이 되어서야 받았어요. 라며 독일에 사는 마틴이 한숨을 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특히 한국의 실시간 배송 추적 시스템은 외국인들에게 완전한 충격이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게 진짜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택배가 실시간으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니 마치 SF 영화 같았죠. 라며 캐나다에서 온 에밀리가 말하더군요. 외국에서는 배송 중이라는 단순한 표시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상세한 실시간 위치 추적은 상상도 못했나 봐요. 새벽 배송 시스템은 또 어떤가요? 밤 11시에 주문했는데 다음날 아침 7시에 문 앞에 물건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누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라며 호주에서 온 마이클이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해외에서는 이런 빠른 배송이 프리미엄 서비스로도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니 그의 놀라움이 이해가 되지 않나요? 택배 기사님들의 세심한 배려도 외국인들에게는 문화 충격이었대요. 비가 올 때는 비닐로 한 번 더 포장해 주시고 문 앞에 놓인 택배가 눈에 띄지 않게 신경 써주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서비스예요. 라며 뉴욕에서 온 사라가 감동했다고 하네요. 한국의 택배 시스템은 외국인들의 SNS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어요. 한국의 택배 시스템은 세계 최고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게시물이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고 하네요. 특히 한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의 게시물이 인기가 많았대요. 한국에서 택배 받는 게 이제는 일상의 즐거움이 되었어요. 본국으로 돌아가면 이게 제일 그리울 것 같아요. 라는 댓글에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했다고 하네요. 심지어 일부 외국 언론에서는 한국의 택배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어요. BBC는 한국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배송 시스템을 구축했나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CNN은 미래의 물류를 선도하는 한국의 혁신이라는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자세히 소개했대요. 외국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의 시스템에 주목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글로벌 기업들까지 한국의 물류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국의 시스템은 물류의 미래를 보여준다며 독일의 물류 전문가 한스가 극찬했는데요. 특히 새벽 배송과 당일 배송 시스템은 이들 기업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요. 일본의 관심은 더욱 뜨겁다고 해요. 야마토 운송, 사가와 큐빈 같은 일본의 대형 물류 기업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물류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대요. 일본도 빠른 배송으로 유명하지만 한국의 새벽 배송과 당일 배송은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 수준이에요. 라며 일본 물류 전문가가 인정할 정도예요. 몇몇 일본 기업은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려 한다고 하니 우리나라 택배 시스템의 우수성이 입증된 게 아닐까요? 여러분, 새벽 2시에 도착했다고요? 프랑스에서 온 마리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던 게 기억나네요. 한국의 새벽 배송 시스템을 처음 경험한 그녀의 반응은 대부분의 외국인들과 비슷했어요. 밤 11시에 주문한 상품이 다음날 새벽에 도착한다는 것은 외국인들에게는 마치 마법과도 같은 일이었죠. 한국의 택배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일반 택배, 당일 배송, 새벽 배송이에요. 일반 택배도 대부분 하루 이틀 내에 배송이 완료되는데 이는 미국이나 유럽의 5에서 10일과 비교하면 놀라운 속도죠. 한국에서는 내일 도착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속도로 배송되면 큰 행운이에요. 라고 시카고 출신의 마이클이 말하더군요. 특히 새벽 배송은 외국인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는 서비스예요. 밤 12시 이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 7시 이전에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대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문 앞에 택배가 있더라고요. 마치 산타클로스가 다녀간 것 같았어요. 라고 영국인 제임스는 웃으며 말했죠. 당일 배송 역시 놀라운 시스템이에요. 오전에 주문하면 저녁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외국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렸죠. 런던에서는 같은 도시 안에서도 3일은 기본으로 걸리는데 서울에서는 몇 시간 만에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라고 영국인 에밀리가 감탄했어요. 이러한 빠른 배송이 가능한 이유는 철저한 시스템 덕분이에요. 전국 곳곳에 위치한 물류센터, 24시간 운영되는 분류 시스템,
그리고 효율적인 배송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죠. 한국의 택배 시스템은 마치 정밀한 시계처럼 움직여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정확하게 진행되죠. 라고 독일인 물류 전문가 한스가 말했어요. 실시간 배송 추적도 정말 대단하죠? 스마트폰으로 택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언제 도착할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택배가 언제 올지 몰라서 하루 종일 집에서 기다려야 해요. 하지만 한국은 정확한 시간까지 알 수 있으니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라며 프랑스인 소피가 부러워했어요. 배송 시간 선택도 정말 편리하죠?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어서 직장인들도 걱정 없이 택배를 받을 수 있어요. 파리에서는 택배 때문에 회사에 반차를 내는 경우도 많은데 한국은 퇴근 후에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라며 프랑스인 피에르가 말했어요. 특히 명절이나 연말 같은 특수 시즌에도 배송이 크게 지연되지 않는다는 점이 놀랍대요. 영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배송이 2, 3주씩 지연되는데 한국은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면 받을 수 있다니 신기해요. 라며 영국인 토마스가 감탄했죠. 심지어 이런 빠른 배송이 추가 비용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외국인들을 놀라게 했어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빠른 배송을 원하면 두세 배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본 서비스로 제공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틀 배송도 프리미엄 서비스인데 한국은 당일 배송이 기본이라니 놀랍습니다. 라고 캐나다인 존이 말했어요. 이처럼 한국의 빠른 택배 시스템은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배송 속도의 한계를 깨뜨리며 전 세계 물류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죠. 과연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빠른 배송 시스템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의 택배를 직접 경험하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들려드릴게요. 믿기지 않았어요. 밤 11시에 주문한 화장품이 다음날 아침 6시에 도착했거든요. 일본인 유학생 사쿠라의 첫 한국 택배 경험담인데요. 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빠른 배송에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해요.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한국의 배송 시스템을 의심했대요. 처음에는 다음날 배송이라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정말로 다음날 도착했을 때는 충격이었죠. 제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도 믿지 않더라고요. 라며 미국에서 온 교환 교수 마이클이 말했어요. 무인 택배함 시스템도 외국인들에게는 신세계였대요. 24시간 언제든 물건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편리해요. 파리에서는 택배 받으려면 반드시 집에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며 프랑스에서 온 디자이너 소피가 부러워했어요. 반품 시스템의 편리함도 외국인들을 놀라게 했어요. 한국에서는 반품이 너무 쉬워요. 버튼 몇 번 누르면 택배 기사님이 직접 가져가시고 환불도 바로 해주더라고요. 영국에서는 우체국에 직접 가서 보내야 하고 환불도 몇 주씩 걸리는데 말이에요. 라며 영국인 제임스가 감탄했죠. 택배 기사님들의 친절함도 큰 감동이었대요. 항상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고 무거운 물건은 집 안까지 들여다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호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서비스예요. 라며 호주에서 온 요가 강사 샤론이 말했어요. 독일인 대학생 안나의 경험담도 재미있었어요. 한 번은 배송 메시지를 잘못 읽고 엉뚱한 시간에 집에 있었는데 택배 기사님이 친절하게 다시 방문 시간을 조정해 주셨어요. 독일에서는 지정된 시간에 없으면 그냥 배송 실패로 처리되는데 이런 융통성 있는 서비스가 정말 인상적이었죠. 중국인 유학생 왕 씨는 신선식품 배송에 특히 놀랐대요. 새벽에 주문한 과일이 아침에 도착했는데 마치 방금 수확한 것처럼 신선했어요. 택배 상자에 온도계가 부착되어 있어서 신선도를 체크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처음 봤어요. 캐나다인 마이클은 명절 택배 경험을 잊을 수 없다고 해요. 추석 연휴 직전이었는데도 주문한 물건이 제 시간에 도착했어요. 게다가 택배기사님이 연휴 잘 보내세요 라는 메시지까지 남겨주셨죠. 이런 따뜻한 서비스는 정말 특별했어요. 러시아에서 온 올가는 분실 걱정 없는 배송이 가장 좋았대요. 모스크바에서는 택배 분실이 너무 흔해서 항상 불안했는데 한국에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실시간 위치 추적도 되고 사진으로 배송 완료까지 확인해주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이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샵 코리안 딜리버리 해시태그로 검색해보면 수많은 외국인들의 놀라움과 감동이 담긴 게시물을 볼 수 있죠. 한국의 택배 시스템은 세계 최고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게시물이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고 하네요. 여러분, 한국 택배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빠른 배송이 아니라 세심한 고객 배려가 담긴 서비스라고 해요. 택배 기사님이 남긴 친절한 메모를 보고 정말 감동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라며 미국인 제니퍼가 말했는데요. 이런 작은 배려가 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대요. 특히 택배 기사님들의 세심한 서비스는 정말 대단하죠. 비가 올 때는 비닐로 한 번 더 포장해주고 택배가 눈에 띄지 않게 안전한 곳에 놓아주는 그 정성. 미국에서는 그냥 현관 앞에 던져놓고 가는데 한국은 마치 소중한 선물을 전달하듯 정성스럽게 배달해 주시더라고요. 라며 뉴욕에서 온 마이클이 말했어요. 문자 메시지로 실시간 소통하는 것도 외국인들에게는 놀라운 경험이었대요. 잠시 후 도착합니다. 부젯이 어디에 놓아드릴까요? 같은 친절한 문자에 감동했다고 하네요. 프랑스에서는 택배 기사와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한국은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 편하게 소통할 수 있더라고요. 라며 파리에서 온 소피가 말했죠. 불만 처리 시스템의 신속함도 외국인들을 놀라게 했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과 해결책 제시는 그들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대요. 영국에서는 택배 관련 불만을 제기하면 답변받기까지 일주일은 걸려요. 하지만 한국은 몇 시간 만에 해결되더라고요. 라며 런던에서 온 제임스가 감탄했죠. 고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도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 부재중 택배를 이웃집에 맡기기 전에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구하는 것처럼요. 독일에서는 그냥 이웃집에 놓고 가요. 때로는 어느 이웃집에 맡겼는지도 모를 때가 있죠. 라며 베를린에서 온 안나가 말했어요. 특별한 요청사항도 기꺼이 들어주시는 택배기사님들의 친절함은 정말 대단하죠. 임신 중이라 무거운 물건을 들기 힘들다고 했더니 매번 현관 앞이 아닌 집 안까지 배달해 주셨어요. 이런 배려는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라며 토론토에서 온 에밀리가 감동했대요. 신선식품 배송에서도 고객 서비스는 빛을 발한다고 해요. 아이스크림을 시켰는데 택배기사님이 녹지 않게 최대한 빨리 배달해 주셨어요. 심지어 보냉백에 드라이 아이스까지 넣어주시더라고요. 라며 싱가포르에서 온 리안이 놀라워했죠. 분실이나 파손 시 신속한 보상 체계도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호주에서는 택배가 파손되면 보상받기까지 한 달 넘게 걸리고 증명하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한국은 사진 한 장으로 즉시 처리되더라고요. 라며 시드니에서 온 제임스가 말했죠. 이런 서비스의 차이는 결국 기업 문화의 차이라고 해요. 한국의 택배 회사들은 고객을 진정한 왕처럼 대우해요. 이런 서비스 정신은 배워야 할 점이죠. 라며 독일의 서비스 품질 평가 전문가 토마스가 평가했어요. 여러분, 해외 택배의 현실이 어떤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놀랍게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조차 택배 서비스는 아직 많이 뒤처져 있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하루 만에 받아보니 우리나라 시스템이 너무 낙후된 것 같더라고요. 라며 뉴욕에서 온 제니퍼가 말했죠. 특히 배송 지연 문제는 해외 택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대요. 영국의 경우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2, 3주까지 배송이 지연되는 일이 흔하다고 해요. 작년 크리스마스에 주문한 선물이 1월에 도착했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라며 런던에서 온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분실 사고도 심각한 문제라고 해요. 미국의 경우 연간 택배 분실률이 10%에 달한대요. 우리 동네는 현관 앞에 놓인 택배를 도둑 맞는 일이 너무 흔해요. 그래서 배송 오면 빨리 수거해 가야 해요. 한 번은 $300짜리 전자제품을 도둑 맞았는데 배송업체에서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라며 시카고의 마이클이 답답해했죠. 파손 문제도 자주 발생한다고 해요. 독일에서는 택배가 오면 일단 박스부터 꼼꼼히 체크해요. 파손이 너무 많이 발생하거든요. 특히 취급주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도 함부로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라며 베를린의 한나가 말했죠. 배송 추적 시스템의 부재도 큰 불편을 초래한대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실시간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독일에서는 배송 중이라는 표시만 뜨고 언제 도착할지 전혀 알 수 없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기다려야 하죠. 한 번은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택배 때문에 반차를 써야 했어요. 라며 베를린의 안나가 말했어요. 특히 신선식품 배송은 해외에서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해요. 프랑스에서는 냉장냉동식품을 택배로 받는 건 상상도 못해요. 배송 과정에서 온도 관리가 안 되니까요. 한국처럼 아이스크림을 배송시키는 건 꿈도 못 꿔요. 라며 파리의 마리가 말했죠. 택배 기사들의 서비스 태도도 문제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택배 기사가 문 앞에 물건을 던지다시피 하고 가요. 인사는커녕 벨도 누르지 않죠. 한 번은 비가 오는데 그냥 물건을 밖에 던져두고 가서 완전히 젖어버린 적도 있어요. 라며 LA의 제시카가 불만을 토로했어요. 고객 서비스의 질도 한국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프랑스의 경우 택배 관련 불만을 제기해도 답변받기까지 최소 일주일이 걸린대요. 한 번은 파손된 물건 때문에 환불을 요청했는데 한 달이 지나서야 답변이 왔어요. 그것도 고객 과실이라며 환불을 거부하더라고요. 라며 파리의 소피가 답답해했어요.
배송 비용도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해요. 영국에서는 빠른 배송을 원하면 일반 배송비의 3배를 내야 해요. 그래도 한국처럼 다음날 도착한다는 보장도 없죠. 게다가 지역에 따라 배송비가 천차만별이에요. 라며 런던의 에밀리가 말했죠. 여러분, 이제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물류 시스템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의 택배 시스템은 물류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어요. 라며 독일의 물류 전문가 한스 슈미트가 말했는데요. 놀랍게도 아마존, 알리바바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도 우리나라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일본이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 시스템을 도입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야마토 운송, 사가와 큐빈 같은 일본의 대형 물류기업들이 한국의 물류센터를 연이어 방문하고 있대요. 한국의 자동화 시스템은 일본이 당면한 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 배송 시스템은 우리도 꼭 도입하고 싶은 서비스예요. 라며 야마토 운송의 타나카 부장이 말했죠. 중국도 우리나라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알리바바는 한국의 새벽 배송 시스템을 연구해서 자사의 배송 서비스에 도입하려 한다고 하네요. 한국의 새벽 배송은 도시 물류의 혁신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특히 AI를 활용한 자동 분류 시스템과 실시간 배송 추적 시스템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기술이에요. 라며 알리바바의 물류 담당자 왕 부장이 감탄했대요.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한국의 노하우를 배우려 하고 있어요. 싱가포르는 이미 한국의 무인 택배함 시스템을 도입했고, 베트남은 한국의 물류 기업들과 협력하여 자국의 배송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죠. 한국의 시스템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특히 도심 물류 처리 방식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라며 싱가포르 물류협회 회장이 말했어요. 유럽의 물류 기업들도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어요. DHL은 한국의 AI 기반 물류 시스템을 연구하여 자사의 서비스에 적용하려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국의 물류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도 많이 배워야 해요. 특히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는 한국을 따라갈 수가 없죠. 라며 DHL의 물류 전문가가 인정했어요. 미국의 전문가들도 한국의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해요. 한국은 단순히 빠른 배송을 넘어서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까지 모두 잡았습니다. 이는 정말 대단한 성과죠. 특히 새벽 배송 시스템은 미국에서도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한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라며 MIT 물류연구소의 마이클 교수가 극찬했죠. 세계 각국의 언론도 한국의 물류 시스템을 집중 조명하고 있어요. CNN은 한국의 택배 시스템이 보여주는 혁신은 전 세계 물류의 미래라는 특집 기사를 내보냈고, BBC는 한국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물류 시스템을 구축했나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대요. 특히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물류 시스템의 저력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해요. 팬데믹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 한국의 물류 시스템은 정말 대단했어요. 특히 비대면 배송 시스템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이죠. 라며 WHO 물류 담당자가 극찬했대요. 이처럼 한국의 물류 시스템은 이제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단순한 배송 시스템을 넘어 미래 물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한국은 이미 물류 4.0 시대를 열었어요. 우리가 따라가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것 같네요. 라며 독일의 물류 전문가 한스가 말했어요. 한국의 물류 혁신은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에 그치지 않았어요. 글로벌 물류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까지 고려한 혁신적인 접근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었죠. 환경 친화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물류 시스템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친환경 전기 배송 차량의 도입이 대표적인 예였어요. 한국의 물류 기업들은 이미 배송 차량의 60% 이상을 전기차로 대체했고,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빠른 배송을 넘어 지구를 생각하는 물류를 만들고 있어요. 라며 CJ대한통운의 김상무가 자부심을 드러냈죠. 더 나아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배송 최적화는 환경 보호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최적의 배송 경로 설계로 불필요한 연료 소비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혁신적인 접근이었어요. 한 대의 차량으로 할 수 있는 배송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라고 한 물류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물류 서비스 개발도 눈에 띄었어요.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특별 배송 서비스, 오지 및 도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물류 시스템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었죠. 물류는 단순한 상품 운송이 아니라 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라며 한 사회복지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물류 로봇들은 일자리 걱정을 해소하며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었어요. 로봇 운용과 관리를 위한 고급 인력 양성, 물류 데이터 분석 전문가 육성 등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었죠.
기술은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라고 한 IT 전문가는 강조했습니다. 국제 인도주의 물류 분야에서도 한국의 시스템은 모범이 되고 있었어요. 자연재해 지역이나 분쟁 지역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도적 지원 물자를 전달하는 능력은 이미 국제기구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죠. UN 물류 담당자는 한국의 물류 시스템은 인류애를 실천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물류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인간, 사회, 환경을 고려하는 통합적인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물류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라며 한 물류 기업 CEO는 자부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래의 물류는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었고 그 혁신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물류 시스템은 더 이상 한 국가의 기술이 아니라 글로벌 혁신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죠. 자,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